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주디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하여 배우자를 초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지 혹은 아직은 약혼자 관계이고 결혼을 안 한 상황인지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 방법이 변할 수가 있는데요. 맨 첫 번째로 그러면 약혼자 비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법적으로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K1 약혼자 비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결혼했는데 호적에 올려져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아직 약혼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미국에서는 유니버설 러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합법적으로 결혼한 결혼은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결혼관계로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 사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결혼했든 한국에서 결혼했든 이미 결혼했다면 약혼자 비자는 가능하지 않고요. 아직 법적으로 결혼이 등록되지 않은 분들만 고려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혼자 비자는 K1 비자라고 하는데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이민국에서 승인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한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통해서 약혼자 비자를 받는 2단계 과정이고요. 또한 약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입국하신 다음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하시고 마지막 I-485라고 하는 체류 신분을 조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영주권 케이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결혼 케이스보다 약혼자 비자는 한 단계가 더 많죠. 네, 그럼 이렇게 3단계가 되는데 그럼 바로 결혼하고 이민 비자를 하지 왜 약혼자 비자를 할까요? 보통 그 수속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자, 이민국에서 약혼자 비자 청원서하고 이민 비자 청원서를 대비했을 때 약혼자 비자 청원서를 1, 2개월, 3개월 이렇게 매년 다르지만 조금씩 빨리 승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할 때도 이민 비자보다는 약혼자 비자가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보다 빨리 배우자 되실 분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조인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이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선호되는 비자입니다. 그런 반면 어차피 이렇게 8개월, 10개월, 12개월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들어와서 다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결혼 날짜도 정해져 있고 하니 그냥 결혼을 마치고 이민 비자를 발급받겠다라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는 결혼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면서 케이스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때도 이민비자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민비자 발급을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민비자 발급을 받으시면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 3번째 단계가 빠지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수속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또 고려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민비자 청원서를 넣었으면은 그 다음부터 나는 미국에 있는데 내 배우자는 계속 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민비자 수속을 하고 있지만 내 의향이 충분히 모든 수속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할 사람이라면 중간에 에스타 무비자를 통해서 방문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를 방문하고 함께 좀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비자가 3개월까지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을 존중하셔야 되고요. 또한 왔다가 3개월 계시고 한국에 가셔서 일주일 있고 또 오시고 이거는 좀 곤란하세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볼 때는 1년 동안에 반 이상을 있었던 곳이 영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비자를 수속하는 사람이 무비자로 와서
이렇게 3개월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잘못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고요. 입국 시에 너무 미국 체류 기간이 길었다라는 이유로 되돌려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은 가능하시지만 그 방문 기간을 존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계셨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국에서 있는 기간도 그만큼은 되셔야 재입국 시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국할 때 한국에 있는 연고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직장이 있다거나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지금 짧게 방문을 하지만은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미리 서류든지 설명이든지 준비를 하신다면 이렇게 방문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우자 될 사람이 이미 미국에 와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에스타 비자로 지금 와서 같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미국에 계신 분인데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하시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보통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주권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경우는 역시 미국에서 결혼 등록이 끝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데, 미국 이민국의 I-130이라는 청원서와 함께 체류 신분을 조정하는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속도가 빠른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리 아셔야 되는 것은, 대사관에서 하는 과정이, 이민비자 발급 과정은 한 6개월 정도라면, 미국에서 이민국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고무줄과 같아서 한때는 6개월 미만이었다가 지금같이 이민 정책이 조금 까다로워졌을 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조금 비자 신청자 수가 적은 다른 곳보다 더 길고요. 뉴욕하고 뉴저지를 비교한다면 뉴욕이 뉴저지보다 조금 더 길고요. 이렇게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그 수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배우자의 체류 신분 유지라던가, 그 다음에 영주권을 언제 발급받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에스티밋이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장점이 무엇이 있냐면, 이 두 가지 수속을 한꺼번에 접수를 하면서 취업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이 케이스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취업 허가증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중간에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해외여행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체류 신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과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담당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요, 미국에 지금 와 있다고 바로 영주권을 케이스를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은 요즘 이민국이 도용하고 있는 90일 규정이라는 것인데요. 자, 미국에 우리가 입국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무비자면 무비자, 학생비자면 학생비자, 그 목적을 갖고 입국한다는 것을 밝히고 입국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비자라면 저는 3개월 안에 방문을 끝내고 가겠습니다. 학생비자라면 저는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입국하는 것인데, 입국하자마자 결혼을 한다던가 이민 신청을 한다면은 이민국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처음에 입국할 때부터 그 목적이 아니었어. 네. 그러면 이것은 이민 사기로 분류가 되어서 영주권 케이스의 기각 대상이 됩니다.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민국은 30일 안에, 60일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마도 이 사람은 입국할 때부터의 의도가 불순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어수하는 반면에 90일이 지나면 3개월이면 사람이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결혼이 되고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이민 사기라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입국한 날짜에 비해서 결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이민 케이스가 언제 접수되는지 또한 그 계산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미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민국은 뭘 볼까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프로세싱 타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결혼 케이스라면 결혼 관계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당연히 이제 결혼했으니 서로 서류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 증명서, 결혼 관계 증명서 외에는 별로 보여줄 것이 없지만 인터뷰를 할 때쯤이 되면 그때는 이미 결혼한 지 기간이 됐으니까 조인트로 두 분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 이제는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아직 같이 살지를 못했으니 별로 서류가 적을 건데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대한 이민국의 기대치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마치시면 공동으로 계좌를 열어서 그 계좌를 메인 계좌로 쓰신다거나 세금 보고를 할 때 결혼한 관계로 투명하게 세금 보고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각종 인슈런스 보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에 있어서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주권 케이스, 시민권 배우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과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